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살다 보면 좀 미루고 싶은 숙제들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 나이 들수록 무겁고 하기 싫은 숙제 중에 하나가 바로 노후자금 준비거든요. 이채령 아나운서는 아직 뭐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실 것 같은데 어떤 편이세요? 그래도 한 번쯤 고민해 본 적은 있어요. 노후 자금에 요즘에 대해서? 그럼요. 오. 20, 30대 분들도 노후 자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아직 조금 이른 거 아닐까 사실 싶기도 하고요. 반대로 은퇴를 앞두신 분들은 네.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싶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정말 노후 자금 준비는 언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 아침마당 지킴이 두 분은 노후 준비 다 끝내 놓으실 거죠? 어떤 준비 나오시나요? 저희 표정으로 말하잖아요. 한숨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사실 국민연금 하나면 된다. 뭐 그냥 좀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네. 야, 국민연금 이거 고갈되니까 이게 늦게 받으면 손해다. 이런 분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뭐라 카노. 야, 미리 일찍 많이 받아놨다. 이 뭐 완전 건강보험료 폭탄 맞는 또 이런 분이 계시니까 야, 이거 걱정 아닌 걱정을 갑자기 떠안게 생겼거든요. 네. 김쌤은 잘 되고 있습니까? 저는 뭐 노후 준비 다 해놨죠. 이야! 저는 노후 준비로 애를 셋을 아주 잘 키워놨습니다. 설마 부모를 배신할까? 농담이고 진짜 그래 웃지만은 이 노후 연금 이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지금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한데 미래까지 생각하려니까 진짜 막 생각 안 하고 싶지만은 하니까 답답하고 안 할 수도 없고 맞아요. 진짜 이거 노후 되기 전에 쓰러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안 진짜. 돼요, 안 돼요.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 아침마당 대구에서 준비한 특강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마당 대구에서는요, 확실한 노후자금 주치의를 모셨습니다. 맞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돈 걱정, 노후 걱정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입니다. 네.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연금 전문가 이영주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든든합니다. 네. 우리 아침마당 대구 경북시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직접 반갑습니다. 인사해 네.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연금 1등, 대한민국에서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해드리고 있는 연금 박사 이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조금 더 소개를 덧붙이자면요. 대표님께서는 부의 진리, 연금 부자들 같은 연금 관련 도서를 많이 써내신 분이고요. 또 국제 공인 재무설계사, 연금 상담 전문가 자격증까지 갖춘 자타공인 연금 전문가시고요. 네. 또 지금은 연금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시죠. 네. 뭐 자격증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굉장히 많은 분들을 상담했다는 게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연금이 굉장히 중요해잖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이미 초고령 사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 인구 중에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으십니다. 예. 이분들이 다 노후에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노후에 소득을 만들어낼까. 그래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종합적으로 다 어떻게 하면 잘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종합적인 연금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다 찾아봤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주변에 뭐 주식 상담하는 곳은 많고 있죠. 네. 부동산 상담하는 곳은 더 많습니다. 네. 근데 연금 상담해주는 곳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5년 전에 연금 박사 상담 센터라는 조그마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 진짜 거의 유일무이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한 달에 한 1,000명 가까이 상담을 오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진짜 저는 뭐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노후 자금을 마련한다고 하면 저축이나 투자, 보험 이런 것들이 사실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근데 대표님께서는 연금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잘 아시겠지만 이 방송 보신 분 중에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저축, 보험, 투자, 연금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 70, 80세에 내가 저축, 투자 할 수 있을까요? 맨날 그렇죠. 금리가 바뀌어가는 걸 보면서 1년마다 막 예금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투자를 했는데 막 매일같이 주식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오늘 샀다 팔았다 이게 가능할까요? 어렵죠. 이게 안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주식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그냥 핸드폰 켜가지고 사고팔고를 10초 안에 할 수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일단 안 보여요. 들어갔는데 비번이 기억이 안 나요. 맞아요. 네. 결국은 이런 판단이라든가 투자를 하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때 우리 노후를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뭔가 봤더니 따박따박 매달 나오는 연금 소득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노후에 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연금은 노후에 꼭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사실 처음 언제 연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부터 네.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 이제 전공도 경영을 했고 그리고 이제 회사도 금융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뭐 투자도 하고 뭐 신용카드 회사도 다녀보고 뭐 보험도 해보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거의 해왔는데 한 15년 전이었나? 좀 연금이 중요하겠다 우리나라는 막 뭐 고령화 하니까 그럼 노후에 연금이 중요하겠지. 그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연금에 대한 책도 쓰고 우리나라에서 연금 부자들이라는 제가 책이 있는데 그게 나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다녔는데 사람들이 강의를 들으시면 와 우리 이영주 선생님 연금 강의 잘한다라고 해요. 근데 강의 듣고 나가서 집 사시는 거예요. 부동산. 네. 그러니까 뭐 그때는 사실 강의 듣고 집 사고 주식 사는 게 맞았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연금에 관심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연금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거의 한 10년 넘게는 손가락을 빨았습니다.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사회가 받아들여주지 않으니까. 근데 최근에 한 코로나 이후에 본격적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신 거예요. 다음 달 퇴직이에요. 네. 지금까지는 월급 500만 원 받았는데 다음 달부터 나오는 게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막 국민연금 얼마 나오나 찾아보고 퇴직금 얼마 나오나 찾아보고 연금 뭐 있나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어볼 데가 없고 마침 이제 찾아보니까 그때 유일하게 연금 박사라는 사람이 있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들기 오늘 강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네. 이게 다들 어렵게 생각하세요. 힘들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쉬워요. 손 한번 내밀어 보세요. 손 뒤집어 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네. 이거보다 쉽습니다. 이거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네. 대부분 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못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박사님 저희 같은 이런 프리랜서들은 퇴직금도 없고 없어요. 목돈을 받을 일이 없어. 없어요. 네. 그럼 어떻게 연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일이에요, 그래서. 아이고야. 네. 그러니까요. 방법 자, 없나요? 사실 연금 준비를 하는데 내가 알아서 젊을 때부터 챙겨서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네. 근데 상담하다 보면 40대, 50대 연금 준비가 잘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직장인들이. 네. 직장 생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어렵죠. 더럽고 치사하죠. 뭐 하기 싫은 거 하라고 하고 상사가 막 이렇게 하고 막 저기 뒤에 가가지고 막 술 먹고 하면서 막 욕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든 직장 생활을 수십 년간 하지만 그 사이에 그 강제적으로 내 생각과 관계없이 쌓여 있는 게 국민연금, 퇴직연금이에요.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기본적인 노후는 해결됩니다. 예. 그런데 이 직장 생활 하기 싫은 사람들이 나와서 프리랜서를 해요. 자유롭게 일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알아서 살면 되는 것이고 출근도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자유롭게 살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국민연금은 퇴직금이 안 쌓여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반드시 셀프로 하셔야 돼요. 내 스스로 월급의 일정 비율은 반드시 셀프 퇴직금 준비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뭐 셀프 퇴직연금 제도인 IRP라든가 노란우산 이런 제도들이 잘 돼 있거든요. 이걸 하셔야 되는 것이고 국민연금도 절대 연체하시면 안 돼요. 네, 이게 뭐 돈이 된다 안 된다 다 떠나서 꾸준하게 준비하셔야지 나중에 이제 60세대가 열어보면 그동안 내가 참 잘해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프리랜서든 퇴직금이 없든 뭔가 방법은 있다라는 있죠. 말씀을 네네.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됩니다. 대표님 오늘 대구 경북 시청자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내용은 어떤 건가요? 오늘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드는 방법 와. 알려드릴게요.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연금은 하나 가지고 500만 원 만들 수 없지만 예.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연금 제도들을 잘 이해하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지금부터 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셔도 누구나 노후에 평생 월급 5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아침마당 대구 노후 연금 특강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한 연금 이야기 이영주 대표님께 청해 듣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노후 준비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의 노후 준비는 사실 180도 잘못 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노후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100세 인생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사실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고 노후를 준비하는 거예요. 100세 인생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늙어는 가는데 내가 나이 들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말짱한 정신 상태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노후가 되면 달라지는 것이 많이 있죠. 네. 뭐가 달라지냐면 가장 많이 달라지는 것이 일단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네. 동의하시죠? 네. 자, 그러면 건강이 안 좋아지면 누구나 다 암에 걸리고 누구나 다 무슨 심장 질환에 걸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암이나 심장 질환 걸리시는 분들은 10명 중에 한 두세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10명이 다 걸리는 질병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노환? 네, 늙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노화의 세 가지 특징이 뭔지 아세요? 노화의 세 가지 특징이 뭐냐면 활동력, 판단력, 네. 기억력 맞아요. 저하입니다. 네. 자, 벌써 진행 중이시죠? 네. 네. 많이 진행됐죠. 네. 허리도 안 좋고, 네. 네, 뭐 기억도 안 나고, 네. 네, 판단하기도 어렵고, 활동력, 판단력, 기억력이 저하됩니다. 우리 여기 아나운서님이나 우리 진행자분들은 통장에 지금 얼마 있으세요? 통장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괜찮습니까? 네. 자, 통장에 한 10억쯤 있다. 좋으시겠어요? 아, 너무 좋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좋으시겠죠? 네. 네. 근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통장에 10억이 있는데 어느 날 기억이 안 납니다. 못 상상이 되세요? 찾아요? 어떡해. 네. 기억이 안 어떡해. 나는 것. 이런 일이 노후에 벌어진다는 겁니다. 네. 내가 부동산이 몇 채가 있고 통장에 수십억이 있지만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 날이 언젠가 온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때 여러분의 노후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노후 준비의 시작입니다. 예. 네. 이미 우리 사회에는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이미 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거 네. KBS 뉴스에 나온 겁니다. 와.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어르신이 계셨어요. 서울시 서초구에 사셨던 어르신이세요. 예. 근데 그 어르신이 평생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65억 원어치 금괴 자산을 모으셨습니다. 네. 얼마나 열심히 사셨길래 이렇게 많이 모으셨을까요? 자, 근데 금괴를 갖고 있으니까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해요. 불안하죠. 누가 뺏어갈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냐면 장롱 밑에다가 구들장을 파가지고 네. 거기다 금괴를 묻어두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걸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뺏어갈까봐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 심지어 배우자, 가족한테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네. 혼자만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어쨌든 장롱 밑에 금괴가 있으니까 얼마나 뿌듯하게 사셨겠습니까? 네. 이렇게 즐겁게 사시다가 어느 날 이 할아버님께서 치매에 걸리셨어요. 아, 자, 치매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기억이 안 나죠. 네. 그리고 치매를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금괴가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어요. 와. 돌아가시고 나서 수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 우리 가족들이 집안이 너무 오래됐으니까 인테리어를 한번 바꿔보자. 라고 해서 인테리어 업자를 불렀어요. 인테리어 업자가 인테리어 하려고 장롱을 싹 드러냈더니 뭐가 나와? 금괴. 금괴가 나온 겁니다. 어.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슬쩍 해가지고 뉴스에 난 그러니까. 거죠. 자, 어머니 이리 와보세요, 와보세요. 여기 금괴가 나왔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네. 라고 물어보려고 보니까 가족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 결국 인테리어 업자들이 쓱싹 다 가져가서 전부 다 못됐다. 썼습니다. 어. 자, 그런데 이거 어떻게 알려줬을까요? 그 중에 살면서 알려줬나? 그 같이 꿀꺽은 사람 중에 맞습니다. 네. 이거 그 가족들이 금괴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고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네. 그 인테리어 업자들끼리 서로 싸웠어요. 네. 더 차지하려고요? 뭐 서로 뭐 내연의 관계였나 그랬대요. 그래서 헤어져 나중에 뭐 난리가 난 거야. 네. 그래가지고 고발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됐지만 이 결국은 이 금괴들은 다 사라진 뒤였다는 우와. 겁니다. 자, 이 뉴스 뭐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뉴스 보시면서 가장 안타까운 분은 누구죠?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 노인분이. 그렇죠. 돌아가신 할아버지 외람되지만 평생 뭐 하신 거예요? 평생. 쓰지도 않고. 네. 모았죠, 누구를 위해 돈을 금괴를 모으신 겁니까? 네. 본인이 쓰지도 못한 돈, 가족에게 물려주지도 못한 금괴를 모으신 거예요. 네. 인테리어 업자 주려고 모으신 거예요. 아우. 아. 제가 뉴스를 보고 느낀 게 있어요. 아, 내가 지금은 이렇게 연금 강의를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할 일이 없다. 그럼 내가 인테리어를 한번 배워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괜찮다. 그래서 강남에 있는 한 10집만 무료로 인테리어하면 그냥 노후 준비는 끝나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늙어가면 나의 건강, 나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생각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처럼 말짱하게 활동할 수 있을 거야, 말짱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노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될 사회는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5,000년 역사상 초고령 사회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조선시대, 고려시대에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소수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전체 인구의 20%, 전체 인구의 30, 40%까지가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우리 사회를 가게 될 겁니다. 네. 이 사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 노후에 어떻게 하면 노후에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을 했어요. 수십 년간 진짜 남들 안 할 때, 남들 부동산 주식할 때 저는 연금만 가지고 공부했어요. 그렇게 해봤더니 노후에 그러면 누가 행복하고 누가 불행한지를 잘 찾아봤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미 찾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은퇴 후에 행복하게 살고 계신 분들을 보았더니 젊을 때 이 직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노후에 행복하더라고요. 어떤 직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노후가 행복할까요? 거의 공통적으로. 공무원? 공무원? 맞습니다. 노후에 공무원, 교사 이렇게 직업을 가지셨던 분들이 노후에 행복해요. 네. 그들이 왜 행복하나 봤더니 통장에 10억, 부동산 10채를 갖고 있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네. 죽을 때까지 끊이지 않는 연금. 공무원 연금이 평생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이걸 보고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젊을 때 사업하시던 분 중에서 노후에 행복하신 분도 있고 불행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공무원, 교사 퇴직하신 분들은 어디에 살건 부동산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다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네. 주변에 한번 네. 찾아보세요. 대부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더 증명해 드릴게요. 노후에 이분들은 모두 불행해졌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건 정말 예외 없이 한 명도 안 빠지고 모두 불행해졌어요. 저희 아니에요? 프리랜서? 프리랜서 중에서 베트남에 아파트를 사가지고 행복해지신 분들 계시고요. 네, 그 아파트가 또 안 돼서 불행해지신 분들 계시겠죠. 그런데 은퇴 후에 100%다 불행해지신 분들 누구냐면 공무원 연금을 연금으로 안 받고 일시금 받는 사람. 제가 공무원 인재개발원에 가서 강의를 오랫동안 하면서 이미 다 검증 끝났습니다. 네.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 중에서 연금으로 받으신 분들은 다 행복한데 네. 그걸 가지고 사업하겠다, 투자하겠다, 자식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연금 안 받고 일시급 찾아가신 분 중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 이 방송 보시는 우리 대구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있으시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한번 전 찾아오세요. 제가 좀 사례를 발굴하고 싶어요. 20년 동안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냐? 노후에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다 안정적으로 살고 있지만 그거를 이제 거위가 알을 낳아줘요. 황금알을 낳아줘요. 근데 황금알을 낳아주는데 매일 하나씩 낳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위의 뱃속에는 큰 황금이 들어있겠지라고 그러니까. 해서 그걸 거위의 배를 가르신 분들, 네. 이분들은 전부 다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시다는 거. 사실 이렇게 다 옛날 얘기 우리 이솝우화에서 다 배운 얘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결국 노후가 되면 뭐가 더 중요하다? 연금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고 제가 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 강의를 하면서 제가 목돈과 연금의 10가지 차이점을 정리했습니다. 한번 네.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가 노후에 목돈, 뭐 5천만 원, 1억, 10억을 갖고 있는 것과 그걸 바꿔서 한 달에 뭐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연금을 받고 있는 것 어떤 차이가 있는지. 첫 번째,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 여러분 노후에 목돈 가지고 계시면 지켜내셔야 돼요. 자, 그런데 내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좋아져요? 떨어져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네. 그죠? 네. 지금 뭐 보이스피싱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 인공지능 AI가 발전한다고 하는데 인공지능이 가장 빨리 접목돼서 발전하는 분야가 보이스피싱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프로도 과연 이게 제가 지금 연금 박사가 AI가 나와서 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제가 진짜 사람인지 구분을 하실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설마요, 진짜요? 진짜요. 우와. 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여기서 사기를 당하거나 이런 일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그 뭐 통신사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됐죠. 네.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막 그 유심 갈아 끼고 막 이런 거 하셨죠. 그렇죠. 네, 네, 네. 갈아 끼셨어요? 저는 안 했어요. 네, 저도 갈아 안 끼신 했어요. 분들이 있고 안 갈아 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 정보가 털렸는데 유심을 갈아 끼신 분이 있고 안 갈아 끼신 분이 계세요. 왜 누구는 갈아 꼈고 왜 누구는 안 갈아 꼈을까요? 털릴 잃을 게 게 있나 잃을 게 없나? 맞아요. 갈아 끼신 분들은 털릴 돈이 있는 거예요. 아, 저희는 없었나 봐요. 그렇죠? 갈아 끼지 않으신 분들은 어차피 빚밖에 없는데 뭐 털릴 건 뭐예요? 마이너스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노후에 통장에 몇 천만 원 매달 갖고 있으면 불안해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뭐 SK에서 KT로 바꿨어. 근데 KT 또 털렸어. LG를 바꿨어. 또 털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갖고 있으면 불안하고 지켜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잖아요. 신용카드 사용 한도가 1,000만 원짜리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그 지갑을 가져간 놈이 1,000만 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신용카드 한도가 50만 원밖에 안 돼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괜찮죠. 뭐 잃어버려 써놓으시면 봐야 뭐. 50만 원밖에 못 쓰는 겁니다. 네. 결국은 노후에 목돈 가지고 계시면 지켜내셔야 하지만 연금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을 지켜드릴 거는 겁니다. 언제까지 지켜드려요? 죽을 때까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지켜드립니다.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돌아가셨는데 장례 신고를 안 해요. 네. 사망 신고를 안 해. 그럼 계속 그런 일도 벌어져요. 왜냐하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면 연금이 안 나오니까 네. 그런 일도 일본에서는 있었습니다. 오. 결국은 평생 나를 지켜드린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목돈 까먹은 것은 한도가 없지만 연금은 까먹은 것은 한도가 있어요. 그렇죠? 통장에 목돈이 10억 있다. 그러면 보이스피싱 당해도 한 방에 당합니다. 작년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보이스피싱 지금 최고 기록을 나날이 경신해 가고 있습니다. 그죠? 작년에 41억 한 방에 날리셨어요. 그죠? 네. 1인 피해 얘기요? 예, 1인 피해 얘기. 엄청나다. 뭐 합쳐서가 아니고요. 합쳐서는 뭐 셀 수 없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안 당할 수 없다는 거 잘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돈 까먹으면 다 날리게 됩니다. 하지만 연금은 까먹어도 한도가 있습니다. 네. 이번 달에 200만 원 연금 받는 할머니가 이번 달에 보이스피싱 당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이 얼마예요? 200만 원. 200만 원이에요. 다 당했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힘들어요? 다음 달에 다음 달에 또 나와. 또 나와. 또 보이스피싱 당해. 다음 달에 또 나와. 또 보이스피싱 당해. 네. 또 나와. 네. 한 3개월, 4개월 당하니까 이제 보이스피싱범하고 사겨. 이제 밥은 먹고 다니나. 조금만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100만 원만 가져가 이제. 그렇죠. 자, 그래서 목돈 날리면 평생 힘들지만 연금 날리면 얼마만 참으면 돼? 한 달. 한 달만 참으시면 돼요. 이게 연금의 힘입니다. 여러분 노후에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서 막 고민하시죠. 저는 이 사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사기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마셔라. 사기를 차라리 당해라. 어쩔 수 없어요. 누군가에게는 뺏기게 돼 있어요. 대신에 사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두면 내 인생에 아무리 그런 위험이 찾아와도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연금의 힘입니다. 네 번째, 그래서 목돈 가진 사람은 우리가 VIP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뭐예요? 호구예요. 금융회사 가시면 VIP 룸으로 막 이렇게 모셔가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커피도 대접하지 않습니까? 네. 차라리 나가서 내 돈 주고 커피 사 먹으시는 게 나아요. VIP 룸은 그냥 호구가 되는 방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노후에 진짜 갑은 누구냐? 연금 가지신 분입니다. 경로당에 가시면 가장 인기 있는 할아버지 누구시냐? 연금 나오는. 네, 수십억 집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오늘 나한테 점심을 사줄 수 있는 할아버지가 맞아요. 최고예요. 최고죠. 점심 사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요. 돈이 현금이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노후에 진짜 내가 갑으로 살고 싶다? 그러면 목돈 갖고 계시지 말고 연금으로 바꾸세요. 다섯 번째, 목돈은 빼쓰는 것, 연금은 타쓰는 것. 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 상담을 했는데요. 이제 어떤 할머니가 전화가 와가지고 상담을 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제가 조금 유명하잖아요. 연금 구독자 뭐 40만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잘 상담을 안 하고 이제 저희 사무실로 오십시오. 그랬더니 자기 있는 대로 와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가자나 말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또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할머니가 있어 보여. 돈이 좀 있어 보여. 있어 보여. 집도 강남이야.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네. 가가지고 이제 상담하려고 좀 앉았습니다. 커피숍에 들어가서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몇 마디를 얘기하고 있는데 열심히 얘기는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커피를 안 시키시는 거예요. 네. 우리 카페에 들어갔으면 커피를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쭉 얘기를 하고 있었더니 5분 정도 있으니까 우리 카페 점원이 오시는 거예요. 커피 안 시키십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우리 할머니가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괜찮습니다. 네. 그러는 거야. 무슨 얘기지? 네가 네 돈 내고 시켜라. 시켜 먹으는 얘기잖아. 네. 저도 뭐 사실 뭐 제가 커피 먹으러 간 건 아니니까 네. 저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할머니가 그러시면 나가시죠. 네. 그래서 나와가지고 커피숍이 아닌 공원 벤치에서 네. 나란히 앉아서 우리 할머님과 연애하듯이 또 이렇게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이상하다. 할머니 강남에 있으니까 돈이 많으신데 왜 커피 한 잔을 못 사시지? 라는 생각으로 상담을 시작을 했어요. 일단 뭐 어려우신가 보다. 제가 한번 진심을 다해서 상담을 해야 되겠다라고 상담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본인 집이시고 자식도 집이 있고 돈이 많아. 목돈이 있어. 몇 네. 억씩 있어. 네. 자, 이렇게 돈이 많은 우리 할머니께서 왜 저한테 커피 한 잔을 못 사실까요? 현금이 맨날 없어서. 대접받던 거 익숙해서 그러나? 네, 그 할머니를 상담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네. 돈은 있으신데 연금이 없으셨어요. 네. 네. 무슨 얘기냐?
목돈이 있는데 묶여 있구나. 자꾸 그 돈을 빼쓰다 보니까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목돈에서 빼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네. 불안한 거야. 네. 여러분 통장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통장에 현금 1억 원이 있습니다. 1억 원. 네. 통장을 딱 열었더니 100, 000, 000 찍혀 있는 거예요. 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생각만 해도 뿌듯하죠. 네. 그런데 내가 그 통장에 1억 원이 있는데 거기서 5천 원짜리 커피 한 잔을 사 먹는 순간 네. 앞자리가 바뀌네? 뭐가 바뀌어? 어. 앞자리가 바뀌어요. 그렇죠. 아시겠죠? 이게 나이 들면 이제 이게 돈이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안을 느끼시는 겁니다. 아.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 시대. 이게 왜 그러냐면 목돈에서 빼서 쓰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돈을 연금으로 바꿔보십시오. 바꿔서 한 달에 100만 원, 한 달에 300만 원 연금을 받아요. 그렇죠? 연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금을 탄다. 네. 그렇죠. 월급 탄다, 용돈 타다, 개 탔다. 네. 들어보셨죠? 네. 타다라는 개념은 뭡니까? 나한테 뭔가 계속 들어오는 개념이에요. 플러스 플러스. 개념이에요. 그래서 목돈 가지고 빼쓰시는 분들은 불안하는 마이너스 인생을 사셔야 되지만 연금 바꿔서 타 쓰시는 분들은 평생 걱정 없는 플러스 인생 사시는 겁니다.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연금 받는데 지금 말일이에요. 어차피 다음 날 또 300만 원 나와. 근데 아직 통장에 100만 원 남았어. 네. 뭐 하시겠어요? 써. 그렇죠? 이걸로 용돈, 소주 용돈도 주고 뭐 교회에다 기부도 하시고 절에다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뻥뻥 쓰면서 여유 있게 사실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연금 가지신 분들의 힘입니다. 아마 목돈 가지시고 빼 쓰실지 아니면 연금 가지시고 타 쓰실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노후를 살아보니까 연금 가지신 분들이 훨씬 더 행복한 플러스 인생을 사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돈 가진 사람은 지금 부자입니다. 하지만 이 돈이 내일도 있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네. 하지만 연금 가지신 분들은 평생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미 검증이 끝난 거 찾아보세요. 아주 내가 사실 모르는 게 아니야. 그렇게 안 하고 있을 뿐이지. 7번째, 목돈 가진 사람은 수익률에 투자하고 연금 가진 사람은 수명에 투자합니다. 자, 지금도 여러분 뭐 이 아침 시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이 오르락내리락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아침마당 보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냐? 또 주식 열어가지고 뭐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런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불행해요. 네. 주식 투자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목돈 갖고 있으면 내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금을 갖고 있으면 금리가 낮아서 맨날 걱정이야. 나이 70, 80이 돼도 야 이거 금리가 낮은데 내가 뭘 해야 되니 맨날 그런 거 고민하고 살아요. 그렇죠? 스트레스 받아. 그래가지고 좀 수익을 내겠다고 해가지고 또 투자를 시작하네. 투자를 시작했더니 매일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네. 이건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고 이런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받아요. 받죠. 받아요. 네. 젊은 사람도 힘든데 나이 70, 80에 목돈 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수명이다. 네, 일찍 돌아가셔요. 네. 아시겠어요? 열심히 목돈 모으면 뭐해? 어차피 스트레스 받아서 일찍 돌아가시는데. 그러시지 마세요. 노후에 목돈 갖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수익률에 관리하시게 되면 더 크게 받아요. 우리가 노후에 나이 70, 80 돼서 아침 9시에 일어나서 뭘 해야 되죠? 운동? 그렇죠.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켜가지고 주식 보는 게 아니고 미국 시장 보는 게 아니에요. 나이 70, 80에는 세상으로부터 좀 멀어져서 아침 9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네. 그렇죠? 산책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내 인생을 즐겁고 건강하게 사셔야죠. 이렇게 즐겁고 건강하게 사시면 스트레스가 줄고 그럼 어떻게 돼요? 수명이 길어져요. 연금 수익률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 뭡니까? 오래 오래 사는 오래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똑같이 국민연금을 받는데 70세 돌아가신 분과 80세 돌아가신 분과 100세 돌아가신 분의 수익률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러면 연금을 더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 챙기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제가 국민연금 상담을 하면서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연금을 많이 가입하시거든요. 그러면 가입하시고 돌아갈 때 꼭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하셔야 될 일은 뭐다? 건강 챙기셔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돈 가지신 분들은 수익률에 투자하지만 연금 가지신 분들은 어디에 투자한다? 수명에 투자해라. 아시겠죠? 이게 진짜 노후를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8번째, 그래서 목돈 가진 사람들은 과거에 잘 나간 이야기만 합니다. 왕년에 말이야, 내가 베트남에 투자해서 돈 좀 벌었어. 이걸 어떻게 벌었어? 네, 이런 얘기 하시죠? 과거에 잘 나간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볼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꼰대라고 합니다. 그쵸. 맞아. 그죠? 하지만 연금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나는 이 연금으로 여행을 할 거야, 공부를 할 거야, 사업을 할 거야. 나는 앞으로 뭐 할 거야. 70대, 80대에도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세요. 이게 연금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9번째, 그래서
목돈은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이고요. 연금은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시대, 평균 수명 60세, 65세 시대의 우리의 노후는 삶을 정리하는 짧은 기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이벤트 기간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평균 수명이 90세로 길어지면서 이제 우리의 노후는 인생 2막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한 번의 삶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직장 다니는 기간보다 내 인생 노후가 더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직장 다니려고 초중고를 준비했듯이 내 노후도 그 이상으로 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있냐면 퇴직하고 나서 3개월 쉬면서 생각해 보겠대요. 이러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더 긴 기간의 노후를 살기 위해서 지금부터 삶으로서 준비하셔야 돼요. 이벤트가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하십시오. 마지막, 그래서 목돈은 금융자산이지만 연금은 사회제도예요. 제가 지금 연금 상담을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이걸 왜 내가 하고 있지? 이걸 왜 이 민간인이 하고 있지? 이거는 국가가 해줘야 될 일인데. 전 세계 은퇴 선진국들, 노후 준비가 잘 된 나라들 보면은요, 공적 연금이라든가 공적 퇴직연금 시스템들이 잘 돼 있어서 개인들이 따로 개인연금, 연금에 대한 준비하지 않아도 열심히 사회생활하면 노후 준비가 잘 돼서 퇴직 이후에 그 연금으로 평생 살 수 있는 것을 사회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것이 좀 발달이 늦었고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개인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공적 연금만으로 소득 대체율이 20% 30%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금융자산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제도라는 생각으로. 사회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강제성이에요. 강제성. 연금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자체가 잘못이에요. 그죠? 내가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기본적인 공부는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연금을 1,000만 원, 2,000만 원 받는 건 본인이 선택할 일이지만 기본적인 생활비 수준의 300만 원, 500만 원을 마련하는 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걸 국가가 해주면 제일 좋은 것이고 국가가 하지 못하고 부족하다면 결국 개인이 챙겨야 하는 겁니다. 자, 목돈과 연금 10가지 차이점 제가 읽어드렸어요. 네. 혹시 여러분 다 이해 되셨습니까? 네. 네. 공감이 되십니까? 너무 네. 공감돼요. 네, 이게 제가 만들어낸 건데요. 제가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천 년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주식, 부동산, 재테크하느라고 잊고 있는 것일 뿐이죠. 좋아요. 그러면 뭐 당신이 말한 대로 연금이 중요하다는 거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월 500만 원 만들 수 있습니까? 맞아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연금 제도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국가가 무상으로 한 달에 34만 9,700원씩 드리는 기초연금 제도도 있고요. 요거는 진짜 어려우신 분들 중심으로 국가가 드리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처럼 회사를 다니면서 자연적으로 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장 다니시면 퇴직금 쌓이죠. 그 퇴직금 이제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 제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연금저축 IRP 같은 연금 계좌 상품도 있고, 그다음에 보험회사에서 준비하는 연금보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3층 연금,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내가 평생 모아온 집, 이 집을 담보로 해서 평생 연금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도 전 세계에 3개 나라밖에 없어요. 미국, 홍콩, 그리고 대한민국.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집을 담보로 연금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도 잘 되어 있습니다. 요 4가지만, 기초연금 빼고 공적, 퇴직, 개인, 주택연금까지 4가지만 여러분이 잘 공부하시고 한 층 한 층 제대로 탑을 쌓으신다면 이 방송 보시는 누구나 다, 우리 대구에 계시는 시민 모두 다 월 500만 원 평생 월급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하나씩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국민연금. 국민연금 2배 늘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물론 직장 생활을 꾸준하게 해오신 분들이라면 퇴직하는 시점에 일반 제가 보니까는 뭐 80년대, 90년대 직장 생활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은퇴하시는 50, 60대들 보니까 꾸준하게 하신 분들은 국민연금이 적게는 150, 많게는 200만 원 정도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꾸준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 받으면서 국민연금 챙겨 오신 분들은 그 정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뭐 딱 그런 분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뭐 자영업자도 있으시고 프리랜서도 있으시고 중간에 회사를 옮기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이는 50, 60이 됐는데 열어보니까 국민연금이 10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 이분들이 국민연금 늘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
국민연금은 과거에 못 낸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적다는 얘기는 적게 낸 것이 아니라 중간에 몇 번 내가 건너뛰었다는 얘기거든요. 뭐 실직을 해서, 뭐 이직을 해서 여러 가지 다른 사유 때문에. 자, 그런 기간을 과거에 못 냈기 때문에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전화해 보셔가지고 내가 과거에 못 낸 추후 납부 기간을 추후 납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알려드립니다. 그거를 지금 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번에 좀 목돈이 들어가겠지만 예. 추후 납부를 하시게 되면 연금액이 올라가거든요. 네. 실제 제가 상담한 사례인데요. 저랑 상담할 때 국민연금 수령액이 6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추후 납부를 할 수 있더라고요. 최대 119개월까지 할 수 있거든요. 추후 납부를 하셨더니 연금 수령액이 한 30만 원 정도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의 한 80만 원, 90만 원까지 되신 겁니다. 그 과거에 못 낸 거를 다시 내시는 방법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그다음에 국민연금은 60세까지가 의무 납부입니다. 근데 60세 생일이 지나면 더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연금이 뭐냐? 그럼 결국은 국가가 책임져주고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 아니겠습니까? 뭐 아까 기금이 고갈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그걸 계속 좀 연장해서 2080년, 90년으로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일단. 자,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더 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60세부터 연금 받기 전까지 3년에서 5년 정도를 더 낼 수 있습니다. 이걸 임의 계속 가입 제도라고 해요. 요거까지 해서 만약에 연금을 준비하신다면 또 연금이 올라갑니다. 한 3, 4년 정도 연금을 매달 한 2, 30만 원씩 더 내시게 되면 내는 총액도 한 1,000만 원 넘게 내실 거고 국민연금 수령액도 최소한 10만 원 이상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올라갔더니 60만 원이던 연금이 추후 납부하고 임의 계속 가입까지 했더니 거의 90만 원, 100만 원 가까이 되신 거예요. 좋죠? 네. 자,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국민연금은 연금 받는 나이가 출생 연도에 따라 약간 다른데요. 보통 64세, 65세부터 받습니다. 자, 65세부터 국민연금 받을 수 있지만 뭐 65세가 됐는데 내가 진짜 한 푼도 없다. 국민연금밖에 없다. 그러면 국민연금 받으셔야 되겠지만 네. 통장에 돈도 좀 여유가 있고 다른 자산도 있다. 그러면 국민연금은 일찍 받으시는 것보다 연기하시는 게 좋아요. 네. 연기는 늦춰 받는 건데 1년 늦춰 받을 때마다 7.2%씩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 만났는데요.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받아서 뭐 하시냐 그랬더니 통장에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이자가 얼마냐 그랬더니 이자가 없대. 네, 없죠. 네, 진짜. 뭐 이자가 없는데 미리 받아서 뭐 하시냐. 어. 그걸 차라리 받지 말고 다시 연기하시게 되면 1년에 7.2%씩 연금액이 올라간다. 우와. 자, 그래서 최대 5년이 되면 7.2 곱하기 5년 해가지고 36%가 올라갑니다. 네. 좀 전에 제가 그 상담 사례에 60만 원이셨던 분이 추후 납부 임의 계속 가입하셔가지고 100만 원 만드셨는데 이거를 65세 안 받고 5년간 연기하시게 되면 136만 원을 평생 받게 돼요. 2배 됐네요. 그렇죠. 2배가 넘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뭐 국민연금을 잘 준비해 오신 분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좀 부족하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추후 납부, 임의 계속 가입, 연기 연금 요 세 가지 국민연금 제도를 활용하시게 되면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이 준비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연금으로 최소 100에서 150만 원까지는 무조건 만들어 내셔야 돼요. 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실 뭐 안 하시는 거지. 네. 자, 되셨죠? 네. 두 번째 퇴직금. 자, 일단 직장 생활 열심히 하시고 나면 퇴직하는 날 퇴직금이 나옵니다. 네. 그죠? 물론 이 퇴직금을 중간에 내가 이거 하겠다라고 중간정산 받고 빼쓰고 이러신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그걸 조금 줄이시고 꾸준하게 불려오신 분들은 퇴직하는 날 적게는 한 1억 원, 많게는 뭐 2억, 요즘 뭐 금융권 퇴직은 뭐 3억, 4억도 받아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1, 2억 정도의 퇴직금을 만들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네. 자, 여기서 퇴직금을 1억 정도 받아 나왔을 때 연금은 어떻게 바꿀 수 있냐? 환산이 가능해요. 네. 1억은 월 5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퇴직금 1억이면 월 50, 2억이면 월 100만 원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의 목표를 드릴게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 동안 사실 직장 다니기 싫죠? 그렇죠? 상사가 괴롭히죠? 그죠? 네, 뭐 뒤에 가서 막 욕하고 막 술 먹고 막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으세요. 네, 그렇죠. 그 직장 나와서 딴 직장 간다고 해가지고 더 좋은 상사가 나옵니까? 아니, 따라와요. 그런 똑같아요. 상사는. 그놈이에요. 사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차이가 없다. 내가 다니는 직장 계속 다니면 결국 뭐가 쌓여? 퇴직금이 쌓입니다. 그죠? 자, 퇴직금을 꾸준하게 쌓으시고 요즘은 퇴직금을 이제 그 재직 시절에 불릴 수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DB형, DC형 이런 것 때문에 불릴 수가 있거든요. 그걸 불릴 때 지금 막 이제 운용을 하실 거예요. 그때 제가 운용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퇴직금을 운용하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 연금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뭘 사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해드린 답변이 있어요. 저는 알까요? 제가 알면 제가 이런 거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저도 지금 빨간색, 파란색 주식 보고 있으면 다 맞출 텐데. 네. 자, 내일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그걸 아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신이거나 두 번째, 사기꾼이죠. 아시겠어요? 네, 둘 중에 하나예요.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 이제 우리가 오를지 떨어질지 모른다면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주식을 단기적으로 투자하시겠다? 그건 100m 달리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연금은 내일 받는 게 아니라 5년, 10년, 20년 후에 받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마라톤입니다. 자, 그러면 100m 달리기와 마라톤은 같은 육상 종목이에요. 하지만 완전히 다르죠. 100m 달리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전력 질주. 전력 질주. 시작하자마자 그 10초, 20초를 죽어라 달리는 게 100m 달리기 합니다. 주식 투자를 단기 투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연금은 어떻게 돼요? 마라톤이에요. 42.195km를 뛰어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처음 시작하자마자 죽어라 뛰어가? 아니요. 안 돼요. 네, 이분들은 사실 한 500m도 못 가서 쓰러져요. 결국은 완주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죠? 처음부터 꾸준하게 처음과 끝이 동일한 페이스를 가셔야지 이게 완주가 가능한 겁니다. 연금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으로, 퇴직연금으로 내가 돈을 좀 불리겠다라고 하시면 뭘 살까 고민하지 마시고 안전자산을 얼마나 할 것인가, 투자자산을 얼마나 할 것인가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비중만 정하십시오. 나는 안전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7대3, 안전한 걸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3대7, 비중을 정하셔서 투자자산을 우량한 펀드에다가 반복적으로 자동이체해서 묻어두시고 그걸 10년, 20년 꾸준하게 굴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고 할 때 스트레스 받을 일 없어요. 그냥 잊어버리고 열심히 일하시면 됩니다. 그죠? 내가 퇴직연금 굴린다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죠? 직장에서 아침에 일 안 하고 핸드폰 밑으로 켜가지고 이렇게 막 보면서 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저 옆에 상사가 보고 있으면 걔 마음에 들겠어요? 그렇게 하느라고 퇴직연금 수익률 떨어지면서 직장도 잘려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장기 투자하셔서 목표를 삼으십시오. 내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 1억 혹은 퇴직금 2억을 모으겠다. 만약에 퇴직금 2억만 모을 수 있으면 월 10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자, 그러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합쳐서 이제 얼마 됐습니까? 150에서 벌써 250까지 네, 200에서 올라갔어요. 250 확보가 됐죠. 네. 자, 이거는 지금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내가 개인적으로 뭔가를 한 거예요? 아니요. 없어요. 네. 열심히 회사만 다닌 겁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사실 200에서 250은 그냥 확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자영업을 하느라 프리랜서를 하느라 잘 못 준비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위해서 국가가 개인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개인연금제도예요. 자, 개인연금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세금을 국가는 개인들에게 연금을 준비해라 하니까 하해 안 해? 안 하죠. 왜냐하면 연금을 준비하라고 했더니 이 돈으로 막 주식하고 있고 코인하고 있고 뭐 그런 거예요. 뭐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다 하셔야죠. 근데 연금도 기본적으로 최소한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라 그러면 안 해. 연금 준비 언제 하냐? 50대 후반에 이제 발등에 불 떨어져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리미리 하면 좋은데. 그래서 국가가 미리미리 하라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세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 국민 여러분, 연금 준비하셔야 되는데 잘 못 하시죠? 바쁘시죠? 대신에 그럼 미리미리를 하실 수 있도록 국가가 세금 혜택을 드릴 테니까 혜택 받아가면서 미리미리 하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 세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연금저축 IRP처럼 납입할 때 세금을 환급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저축 IRP 같은 경우에는 연금 계좌라고 하는데요.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을 하시게 되면 이거 뭐 은행이나 증권, 보험사 어디 가든지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납입하시게 되면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하는 것에 대해서 연말에 세금을 환급해 드립니다. 네. 사업하시는 분들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할 때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환급 받냐? 소득에 따라서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납입액의 16.5%를 환급받고요.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납입액의 13.2%를 환급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900만 원을 내고 16.5%를 환급받을 수 있다. 거의 150만 원 세금 환급받는 거예요.
900만 원 내고 150만 원 환급 받습니다. 좋죠? 그래서 당장 소득이 있고 세금을 좀 환급받고 싶으신 분들은 연금저축 IRP를 통해서 연금을 준비하시면 연금도 쌓이면서 세금도 환급받습니다. 다만 국가가 그냥 공짜로 세금을 돌려드리는 건 아니죠. 조건이 있어요.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아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세금 환급받고 내 다음 해에 그냥 다시 또 뺏으겠다? 이러면 다 토해내요. 네. 이런 거 아니고 연금으로 준비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제도니까 꼭 한번 직장인들이라든가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연금저축을 가지고 차근차근 불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올해 좀 쉬어가지고 소득이 없고요. 그다음에 들쭉날쭉하고요.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또 집에서 살림하시느라고 소득이 없어요. 자, 이분들은 연금저축 IRP를 가입했지만 실제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환급받을 수가 없잖아요. 환급이라는 게 낸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지 내지도 않은 세금을 돌려주는 건 아니거든요.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보험회사에서 비과세 연금보험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납입할 때 세금을 돌려받지는 못해요. 어차피 돌려받을 일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연금 탈 때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포트폴리오를 내가 맞게 짜는 겁니다. 내가 한 달에 한 50만 원 납입할 여력이 있다. 그럼 연금 계좌에 25만 원, 비과세 연금 보험이 25만 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한쪽에 선택하셔도 되고 나에게 맞는 연금을 찾아서 잘 찾아보시면 이걸로 연금을 준비하면서 국가가 해주는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인연금을 준비하시는 건데 사실 세제 혜택이 좋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세제 혜택보다 더 중요한 게 일단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아니 세제 혜택 받으면 뭐해 손실 나는데. 그렇죠? 네. 그런 분들 계십니다. 뭐 ISA 이런 계좌를 가입하신 분들이 뭐 비과세되고 절세된다고 좋아해. 근데 열심히 투자했는데 손실 났어. 손실 나면 사실 원래 세금을 안 내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연금 이 두 가지 중에서도 운용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연금 계좌는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지만 얘는 운용을 직접 하셔야 돼요. 내가 IRP나 연금저축에 돈을 넣었다고 해서 연금을 그냥 알아서 주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불리기 위해서 안전자산을 할 것인지 아니면 투자자산을 할 것인지 펀드를 할 것인지 ETF를 할 것인지 또 어느 ETF를 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운용을 잘 하신다면 수익이 잘 나서 내 연금 적립액이 많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운용을 못 하신다면 결국은 여기서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운용에 자신이 있고 좀 주식을 좀 안다 하시는 분들은 연금 계좌, 연금 펀드를 통해서 직접 운용을 해서 연금을 늘리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나는 사실 잘 모르겠고 뭐 해봐야 결국 나는 뭐 이게 똥손이어가지고 잘못하면 맨날 손실 나고 이거 해봐야 안 된다. 귀찮다. 스트레스 받는다. 자, 이런 분들은 비과세 연금보험 중에서 이 비과세 연금보험들은 다 보험사가 운영해 드리는데 최근에 나와 있는 연금 중에서 최저 보증, 일정한 수익률을 최저 보증하는 연금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게 이제 톤틴연금이라고 합니다. 톤틴연금이 국가에서도 지금 톤틴연금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톤틴연금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연금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예를 들면 지금 나와 있는 톤틴연금은 연금으로 받으시겠다면 굉장히 높은 연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간에 해지하거나 인출하게 되면 페널티가 발생해요. 손실을 보는 겁니다. 제가 이 톤틴연금 받는 회사에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금리가 낮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높은 수익을 보증하느냐라고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상품 개발 담당자가 딱 한마디 했어요. 이 연금은 네. 중간에 해지한 사람한테 뺏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해지율이 높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해주는 사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이 연금을 준비해서 끊임없이 납입을 완료하고 그리고 연금으로 받겠다라면 굉장히 좋은 연금이에요. 수익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연금액도 높아요. 하지만 중간에 만약에 해지를 한다? 죽 써서 남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상황을 보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내가 운용에 자신 있으면 연금 펀드가 좋은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운용은 못하지만 기다리는 건 잘한다. 네. 그죠? 이런 거 한번 묻어두시면 잘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차라리 이런 톤틴연금이 훨씬 더 좋은 구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 개인연금을 솔루션 하시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톤틴연금 구조를 보시면요. 한 달에 한 50만 원씩만 꾸준하게 10년을 불입해서 65세부터 연금 받으면
한 달에 5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뭐 한 달에 내가 100만 원을 납입할 수 있다? 그러면 10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나 50만 원, 배우자 50만 원씩 하게 되면 각각 5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 거죠. 지금까지 국민연금, 퇴직연금은 내가 뭘 한 게 없었죠. 네. 제가 유일하게 지금 뭔가 이제 먼저 좀 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연금 계좌는 연간 9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50만 원씩 하시면 연간 600만 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비과세연금보험은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뭐 두 개를 합쳐서 50을 하든 아니면 각각 50을 하든 여러분들이 여유가 되시는 만큼 그래도 내가 노후 준비한다는데 한 달에 최소한 3, 40, 4, 50은 준비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거를 10년, 20년 꾸준하게 준비하시면 여기서도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의 평생 연금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 개인연금으로 뭔가를 내가 해본 거야. 네. 그렇죠? 이걸로 만드시는 거 이해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다면 이제 얼마까지 가능한 거죠? 한 300에서 350. 최대 300에서 300은. 350까지 가능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가정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정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정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들어 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노후에 이제 300에서 350만 원 연금 받으실 거고 만약에 맞벌이였다. 곱하기 2. 이미 700이에요. 이미 700. 아시겠죠? 외벌이인 분도 한 달에 개인적인 연금 조금만 하시는 것만 하셔도 충분히 3, 400은 나오는 것이고 맞벌이하면 이미 끝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마저도 나는 맞벌이가 아니니까 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것밖에 없어 라고 하신 분들 마지막으로 이제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바로 연금제도 주택연금제도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연금 준비 별로 안 해요. 미리미리 하라고 해서 안 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사랑하는 게 있어. 바로 뭐죠? 자식. 자식보다 더 중요한 집? 사랑하는 거? 집? 부동산이 부동산. 어떻게 하면 되지. 지금도 팔라고 하는데 안 팔잖아. 그러니까요. 갖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노후에 집밖에 없는 거야. 집은 있는데 돈은 없어. 그죠? 네. 이래서 국가가 안 되겠다. 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라고 해서 이미 2005년부터 주택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에 살면서 평생 연금 받는 거예요. 그죠? 네. 대신에 이렇게 주택연금은 일반 서민들 대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55세,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55세가 넘으셔야 되는 것이고요. 비싼 집 안 돼요. 강남에 있는 집 안 되고요. 공시가격으로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가지고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거주 하셔야 돼요. 실거주. 이게 그러니까 내가 뭐 전세 놓고 있는 집, 투자하고 있는 집 안 돼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런 집이 있으시다면, 살고 있다면 이 집을 담보로 연금 받으시는 겁니다. 뭐 서울에 사시면 집값이 10억, 20억 하겠지만 사실 대구도 뭐 기본적으로 집값이 최소한 3, 4억도 있고 4억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비싼 집 가지고 주택연금 가입하시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죠? 주택연금을 가입하시는 평균 주택 가격이 시세 기준으로 4억에서 5억이에요. 자, 그러면 얼마 받는지 알려드릴게요. 주택연금 보통 일찍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집에 살면서 받기 때문에 자꾸 이사 다니면 연금은 나오지만 복잡해져요. 보통 이제 주거가 안정된 70세 이후에 가입하시는 게 좋거든요. 70세에 가입하실 때 시세 1억당 월 30만 원 나옵니다. 공시가격 1억 아니고요. 네. 공시가격은 가입할 때 기준이고 지급할 때는 시세로 봐줘요. 시세. 우와. 여기서 시세란 한국부동산원 시세라든가 KB 시세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실거래가에 준하는 가격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시세로 가입하시게 되면 1억당 30만 원 받는 겁니다. 집값이 5억이에요. 얼마예요? 150만 150만 원. 언제까지? 죽을 때.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받습니다. 얼마? 이제 계산 다 하셨죠? 얼마 나왔어요? 500 년. 벌써 500 됐어요. 됐네요. 500 됐습니다. 됐어요. 네. 네. 500. 네. 끝났어요. 네. 너무 쉬운데? 누구나 이렇게 가능해요. 제가 지금 강남에 뭐 수십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 사람 사례를 든 게 아닙니다. 네. 그죠? 뭐 평생 뭐 고액 연봉자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네. 그냥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을 따박따박해서 일반 서민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왔어요. 이렇게 하면 500 되는 거예요. 네. 그죠? 네. 네. 최근에 제가 서울자가 대기업 김부장이라는 프로를 보면서 네. 정말 안타까웠던 거. 월천 낙수. 그죠? 내가 노후에 뭐 소득 만들기 위해서 상가 투자했다가 말아먹었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준비하시면 다 되는 거고요. 주택연금은 이렇게 부모님 받다 돌아가셨는데 남지 않습니까? 남으면 자녀가 상속할 수 있고 모자라면 국가가 다 책임져요. 자식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4층 연금까지 잘 활용하시게 되면 누구나 다 500만 원 가능하다. 자, 손바닥
내보세요. 네. 뒤집어 봐요. 쉬워 안 쉬워? 쉬워요. 쉽죠? 네. 쉬워요. 이거보다 훨씬 쉬운 거예요. 네.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지 관심 가지고 하시면 누구나 다 월 500만 원 가능하다. 이해되시겠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몇 가지만 제가 또 핵심적인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받으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 소득으로 연금 소득세를 내셔야 되는데 실제로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분부터 과세하고요. 그다음에 연금 소득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실제 국민연금 100만 원, 200만 원 받아도 실제 세율은 1%,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로 따로 과세하기 때문에 특히 장기근 속하신 분들은 또 이 부분도 2, 3%밖에 세율이 안 되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나마 연금으로 받으면 또 할인을 해줘요. 연금저축 IRP 같은 경우에는 연간 1,500만 원 이내로 받으시게 되면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세금이 3.3에서 5.5밖에 없고요. 아까 연금보험은 뭐라 그랬어요? 비과세라 그랬어요. 네. 비과세가 무슨 뜻이에요? 세금이 아예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주택연금은 집을 까먹는 겁니다. 집을 까먹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이 줄어야 돼. 재산세가. 그렇죠? 재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드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과세 대상이 아니죠. 연금 받으면서 연금을 제대로만 준비한다면 사실 노후에 세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꾸 집 들고 있고 주식 들고 있고 뭐 이렇게 뭐 자산이 늘어나니까 세금이 고민인 것이지 연금으로 갖고 있으면 세금 걱정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공적 연금에 대해서는 수령액의 절반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내가 받는 금액의 100%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절반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이고요.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퇴직소득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아요. 연금저축 IRP도 부과는 대상이지만 현재 국가에서 면제해주고 있어요. 연금보험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어차피 건강보험료 부과가 안 돼요. 주택연금은 집에는 부과하겠죠. 하지만 연금 받는 것 자체는 부과하지 않고요. 지금 국회에 어느 법이 올라가 있냐면 주택연금을 받아서 집을 깎아먹고 계신 분들 네. 재산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줄여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연금을 제대로 준비하시면 세금 걱정, 건강보험 걱정 하실 필요가 거의 없다. 자, 도움이 되셨어요? 네. 이제 제가 강의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연금을 하다 보니까요. 개인적으로 연금 상담을 하고 연금 준비를 말씀드리지만 이게 개인적인 노후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가적으로 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자, 한번 잘 보세요. 우리나라가 7, 80년대에 급격한 성장을 해왔죠. 우리나라가 성장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을 잘 모아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돈 생기면 모아라. 그리고 우리 엄마가 맨날 뭐라고 했냐면 불 꺼라, 물 좀 아껴 써라. 네. 저축하고 모아야 부자가 된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자산을 축적해서 기간 산업을 만들고 국가를 성장시켜 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뭘 배웠냐면 모으는 습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죽을 때까지 모으다만 가셔요. 이게 문제예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는 성장기가 아니라 성숙기로 들어가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 뭐 삼성, LG, 현대 다 생산재 기업이 아니라 소비재 기업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잘 사주고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잘 사줘야 국가가 돌아가는 구조로 이미 바뀌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현재 대한민국이 더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요? 그동안 모아온 돈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쓸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인간의 건강하고 똑같아요. 애가 어릴 때는 잘 먹어야 키가 큽니다. 네. 근데 이렇게 잘 먹어서 에너지를 축적해서 키가 큰 아이가 30살, 40살, 50살이 돼가지고 계속 먹기만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성인병에 걸려요. 비만에 걸리죠. 결국은 나이 들면 에너지를 소비해 주는 거가 똑같아요. 신체의 건강 리듬과 경제의 건강 리듬이 똑같아요. 대한민국은 지금 변비에 걸렸어요. 변비. 먹기만 하고 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병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어떤 병? 고령화, 저출산, 저성장.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연금이에요. 연금 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일단 연금은 뭐 하는 거냐면 모으는 게 아니라 쓰려고 준비하는 거잖아요. 쓰게 됩니다. 그럼 소비가 증가하죠? 소비가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 물건이 잘 팔리니까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렇게 되면 기업이 성장합니다. 기업이 성장하면 일자리가 늘어나죠. 일자리가 늘어나면 우리 청년들의 가계가 안정됩니다. 청년들이 가계가 안정되면 뭐 하겠습니까? 이들이 결혼하고 자식을 낳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네. 결국 우리 사회가 처한 문제, 고령화, 저출산, 저성장 이 세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우리가 그동안 모아온 자산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산,
바로 연금 자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금을 많이 준비하면 할수록 내 노후가 행복해지고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우리 국가가 안정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금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서 연금을 준비하신다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연금은 뭐다? 연금을 한자로. 한자로. 한 글자로. 삶이다. 힘. 힘. 네, 다 좋은 말씀인데 네. 연금은 밥이다. 이다. 자, 이제 방송 보시고 나서 이제 배고프니까 뭐 좀 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밥 먹으러 갈 때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김치찌개 먹을까? 제육볶음 먹을까? 이런 고민 많이 하시죠? 근데 우리가 하는 얘기들은 전부 다 무슨 얘기예요? 전부 반찬 얘기만 해요. 그죠? 반찬은 화려해요. 반찬은 맛있고요. 반찬은 다양해요. 우리는 반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찬만 드셔보세요. 어떨까요? 짜요. 짜서 못 먹어요. 김치볶음, 뭐 제육볶음,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밥이. 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밥의 중요성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삶에서 내 인생을 받쳐주는 것이 젊을 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었고 노후에는 연금소득이 되어갑니다. 이 밥의 중요성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 노후에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연금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의 안정된 노후를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연금이라고 하면 되게 먼 얘기 같고 어렵고 복잡한 줄만 알았는데 오늘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몇 살 때부터 어떻게 해 나가야겠다라는 계획이 좀 그쵸. 서는 것 같고요. 네. 용기도 좀 생겼습니다. 오늘 아마 시청자분들도 정말 많은 거를 배우셨을 것 같고 네. 또 너무 시원시원하게 딱딱 네. 정리를 해주시니까 귀에 정말 쏙쏙 들어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영주 대표님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아침마당 대구에서 준비한 노후 연금 특강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은퇴, 퇴직이라는 길이 좀 낯설게 느껴지는 건 우리 앞에 지도가 없기 때문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들으신 국민, 퇴직, 개인, 주택, 연금 이런 지도를 가지고 한번 네. 인생 이막의 여정을 시작해 보시면 한결 좀 가볍게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누구나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든든한 부모가 되고 싶고 또 돈 걱정 없이 즐기는 노후 생활을 꿈꿔보잖아요. 네. 그 주인공이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아침마당 대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